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날도 뉴욕 증시 유가 급락의 영향이 쭉 이어지면서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이제 미국 상원에서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 표결이 만장일치로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조금만 일찍 들렸다면 이 시장에 조금 힘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남아 있습니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매번 이제 상원과 하원이 그 정부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씩 늘려서 통과를 시면서 이번에 이제 소기업들과 이제 그 병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5천억 달러 정도까지 이제 지원을 하는 거를 어저께 좀 지연되는데 오늘 이제 결국 만장일치로 합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그보다는 오늘 시장은 어제 이어서 유가 이제 하락세가 이어졌죠. 어제 이제 다들 이제 익숙해진 용어입니다. 유가 이제 선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제는 5월 선물이 이제 마이너스 같고 어제만 하더라도 6월은 이제 20달러 선이었는데요. 그 6월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되면서 6월물이 오늘 또 속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달러, 13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냉랭하게 이틀 연속 만든 것이 오늘 시장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S&P 500이 3%, 다우지수도 한 2.7% 떨어졌고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번 3월 23일 이후에 반등해서 주도했던 건 나스닥인데요. 나스닥도 오늘 한 3.5%까지 오늘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좀 냉랭해졌고요. 다우지수 기준으로 보면 이틀 만에 1000포인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는 엊그저께 지난주와는 약간 좀 다른 싸한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로 보면 물론 에너지 섹터는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에너지 섹터는 1.8% 떨어졌는데요. 오늘 이제 금융주가 제일 많이 떨어진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은행 업종이 대부분이 이제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서 대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한 것이 문제될 수 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지시를 내리면서 빨리 이들 기업 살려야 된다. 빨리 적극적인 정책을 하라고 이제 문무신 장관이라든가 관련 장관들한테 명령을 했지만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일단은 이제 그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은행주들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은행들이 대부분이 3에서 한 5%까지 다 떨어졌고요. 은행 금융주 중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 중에서는 저희도 소개했던 블랙락 정도는 이제 대출이 아니라 펀드이기 때문에요. 블랙락만 오늘 좀 올라가고 그 섹터에서는 대부분이 다 많이 떨어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주 섹터는 오늘 하루에 무려 3%가 오늘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에너지 섹터는 오늘 1.7%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 sek터가 이제 엄청나게 떨어지다 보니 에너지 섹터의 전체 시가총액 있지 않습니까? 전체 시가총액이 엄청 많은 기업이죠. 예전에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엑소모빌이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다 지나간 얘기, 전설 속의 얘기가 될 게 있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에너지 섹터, 여기에 보면 엑소엠이라는 게 엑소모빌이 되겠고요. 그게 이제 1,7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CVX가 쉐브론입니다. 쉐브론이 1,500달러 해갖고 에너지 섹터가 전체가 6,340억 달러인데요. 딱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나가 1조 3천억 달러. 애플이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1조 2천억 달러고요. 아마존은 요즘 분전하면서 1.2조 달러인데요. 정말 그 반절밖에 안 되는 정도네요. 그러니까 한 기업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한때 영광이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약간 다른 거 말씀드리면 안전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한 달 전에 막 주가 막 떨어질 때 보면 금값이 그 달러값이 올라가고 금값은 또 이상하게 재미없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 US 달러가 오늘 또 4월 초 이후 또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금도 확보하자는 얘기를 하는 심리가 있겠고. 혹시 이 달러 강세가 아까도 외신에서 살짝 나온 소식이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거는 이제 분명히 없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요. 저는 저는 이 업계에 들어온 날부터 북한의 지정학적 여부 항상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어저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원달러 아니면 올라갔다 외국인이 팔았다 하는데 저는 외국인이 그것 때문에 팔았다는 생각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큰 영향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들 뉴스고 지금 한국 정부, 중국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있는데 CNN이나 일부 뉴스에서 로이터도 얘기하고 MBC 방송도 오늘 얘기하는 걸 제가 다 보고 왔는데
알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네. 저 달러가 그 강한 거랑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뭐 크게 우려할 바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잠깐 말이 나온 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또 그럴 때마다 방산 관련주도 급등하는 거 있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다 웃자고 하는 얘기다. 이건 뭐 테마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10년물 국채 금리가 3월 초 이후 다시 또 제일 최저로 떨어졌어요. 그것은 그만큼 지금 주식에 대한 불안감이 또 이틀째 나오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또 생기는 거죠. 채권이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 될 것 같고요. 금값은 이제 상당히 이게 금값도 워낙 고공행진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달러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금은 약간 좀 쉬는 보입니다. 그렇죠? 금도 여전히 뭐 1,700달러 언저리에 있는데요. 금에 관해서는 얘가 제가 추가적으로 잠깐만 코멘트를 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늘 진짜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뭐 흥미롭기보다는 이게 이제 진짜일지 아닐지 가봐야 하는 거죠. 전망인데.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수치를 처음 봤습니다. 금값이요. 앞으로 1, 2년에 2,000달러가 아니라 3,000달러를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3,000달러 얘기가 왜 나오냐면 제로금리라는 거죠, 지금요. 네. 제로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늘 말씀드린 돈을 무차별적으로 찍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그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고등학생 정도 되면 배우는 시간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뭔가 딴 거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건 두 가지밖에 없죠. 물건을 갖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부동산을 할 수도 있겠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쉽게 해서 루비통 가방을 사는 거거든요. 네. 예를 딱 그런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뭔가 물건을 사는 거 맞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이죠. 그러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데다가 하나 더 흥미로운 표현을 썼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 돈은 찍어낼 수 있죠. 우리나라 보면 한국은행에서 찍어낼 수 있고 미국에서 연준에서 찍어낼 수 있는데 연준에서 금은 못 찍어낸다는 표현을 쓰고 아주 흥미로운 재미만 쓰고 있는데 그만큼 금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래서 금 관련 주식도 좀 올라가는 게 있고 뭐 당연한데 예를 들어서 뉴먼 코퍼레이션이라는 거 세계 1위 지금 금강 회사가 되겠는데요. 지금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주가는 뭐 고점 가고 있는데 다들 배당도 깎고 있는데 배당 어제 발표했는데 딴 데는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 배당은 또 70%나 얄밉게 더 배당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시장의 아이러니한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날 또 미국 증시 특징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번 실적 시즌에서 가장 큰 관심이 이제 잠시 전에 나왔던 거죠. 바로 넷플릭스에 되겠고 이제 다음 주 발표될 아마존이 아마 이번 S&P 500개 지점 중에 가장 관심 있는 게 두 개라고 하면 저는 그거 같거든요. 넷플릭스랑 아마존이 되겠는데요. 넷플릭스가 이제 오늘 드디어 실적을 발표했죠. 주당 1.57달러. 그리고 매출은 57억 달러 했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치 자체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그렇게 확실하게 돈을 번 적이 없고요. 이게 돈을 벌어봤자 현금 흐름 자체가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그 드라마를 찍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관심은 유일한 관심은 구독자입니다. 구독자. 구독자가 회사 측에서는 700만 명을 이번에 제시했었고요. 가이던스를 했었고요. 월가에서는 이제 전 세계에서 해외에서 한 700만 명, 720만 명,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노스 아메리카에서 한 550만 명 해갖고 한 780만 명 정도가 적혔는데 지금 깜짝 놀라게 1,577만 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 분기당 기준으로 보면 최고로 이제 늘어났는데 주가는 이제 너무나 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정규장에서 마이너스 0.84%였고 이게 소식이 나오자마자 5% 정도 팝업, 그러니까 급등하다가 지금은 다시 마이너스권에서 혼재권에서 보이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넷플릭스보다 관심이 떨어진 건데 치폴레가 오늘 이제 실적을 지금 제가 미국 가기만 하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고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는 이 치폴레 한국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예, 딴 얘기 드리면 예전에 치폴레는 한국에서 그 말이 안 되지만 또 청와대 청원하는 사람까지 있으면 들어와야 된다고. 근데 뭐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200명하고 이제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치폴레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외국 가면 꼭 먹는 건데 이제 좋아하는 사람 있죠. 한국인의 입맛도 딱 맞고 그런 건데. 맞습니다. 예, 정규장은 마이너스 2.7%가 나왔는데 지금 시간에서 3% 4%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전체적인 매출이 뭐 크게 늘어나겠습니까? 예상보다 조금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주당 이익 같은 경우에는 2.9달러였는데 3달러가 나왔고 그래서 주당 매출은 14억 달러인데 딱 매출 그 정도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전체 매출에서 26%가 이제 모바일이나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테이크아웃하거나 이제 딜리버리하는 건데 온라인 매출이 81%나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오늘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오면서 오늘 시간에서 지금 3~4%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밖에 특징주는 앞서도 얘기 나오던데 중국 내 스타벅스에서 이제 비욘드 미트를 이제 했죠. 근데 사실 비욘드 미트는 뭐 해외에서는 워낙 많이 웬만한 뭐 그 스테이크 뭐 샵에서 다 팔잖아요. 어떤 웬만한 패스트푸드에서 다 파는데 여튼 중국에서부터 한다는 것 자체가 빅뉴스죠. 그래서 비욘드 미트 오늘 좀 반등하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 오늘 기술주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IBM이 역할을 했죠. IBM의 매출 부진에 있는 건 뭐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흥미롭지 않은데 여기다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니까 이제 Salesforce.com이라든가 오늘 오라클 이런 것들을 그냥 더불어서 오늘 7% 같이, 예, 네. 이게 다 IBM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디즈니죠. 디즈니가 어저께 이제 UBS에서 썰렁한 얘기를 했는데 CT 리서치도 오늘 목표 주가를 161달러에서 135달러로 내렸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 보면 유일하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디즈니 플러스인데 디즈니 플러스는 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여전히 적자하고 한 2023년도에 흑자 나오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좀 빛을 발한 분석이었고요. 오늘 주가가 오늘 또다시 한 2% 가까이 오늘 하락했네요. 네, 특징주들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제일 또 궁금해할 게 코로나19가 해결될 경우에 어떤 섹터부터 좀 정상화가 될까 이것에 주목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고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이죠. 이게 해결되면 언제 해결될지 모르죠. 해결되면 어떤 섹터가 먼저 올라갈지 그쵸. 그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주가는 나중 얘기고 그럼 어느 섹터부터 정상화될 수 있는지가 네.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느 섹터에 가면 어느 비즈니스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할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개인이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트루 퍼블릭이라는 미국에서 이거 설문 온라인 그 재미나는 온라인 설문으로 주로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그냥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가장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 밀레니얼 세대랑 네. Z세대한테 이제 딱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일상에 어떻게 언제 복귀하냐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보시면 여기 한국말로 다 지금 써놨는데 레스토랑에 가겠느냐? 아니면 극장에 다시 가겠느냐? 아니면 국내 여행을 다시 가겠느냐? 헬스장에 가겠느냐? 뭐 콘서트에 네가 가겠느냐?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프로야구 보러 가겠느냐 네. 그런 거가 되겠고 해외여행 가겠느냐 그리고 대형 행사장이라는 건 이제 페스티벌 이런 거 여름에 가면 무슨 페스티벌 뮤직 페스티벌 엄청 사람 모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를 가겠냐고 물어봤는데요. 그 단계를 또 보자면 단계가 4가지 단계로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이제 락다운이 해제돼서 이제 5월 1일일 수도 있고 주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락다운이 해제되면 바로 뛰어가겠냐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락다운이 격리가 해제되더라도 한 수개월 있다 눈치 보고 가겠냐는 거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백신이 나왔다는 겁니다. 백신이 나오면 이제 맞을 거 아닙니까? 네. 백신 출시됐다는 소식 나오면 뛰어가겠냐는 거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백신 되더라도 한참 있다 가겠냐는 거를 물어본 거거든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저는 여기에 상당 부분 답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걸 네. 순서대로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뛰어가겠다는 거가 격리만 풀리면 어디 가겠냐는 건 레스토랑에 가겠다는 겁니다. 레스토랑. 레스토랑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일단 먹어야죠. 저희는 어저께는 네. 스타벅스 얘기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 딱 치폴레를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풀리기만 하면 뛰어가서 먹겠다는 거죠. 그게 몇 프로가 얘기했냐면 55%의 사람들은 격리 해제만 풀리면 뛰어가겠다는 겁니다. 뛰어가겠다는 건 제가 표현한 거가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가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격리 해제더라도 눈치 보면서 가겠다는 사람이 수개월 있다 가는 사람이 16%입니다. 레스토랑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13%는 누구냐면 백신이 나오면 백신이 발표는 그때 가겠다는 게 레스토랑 제일 좀 안정됐을 때. 그렇죠. 네. 백신 하고 나서도 한참 있다 가겠다. 이거 못 믿으니까 네. 16%.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제일 위에 레스토랑을 보면 16% 사람을 상당 기간 동안 치폴레를 안 가겠다는 겁니다. 저 소리는. 스타벅스 갈 일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위에 지금 보시면 8개의 섹터를 지금 해놨는데 8개의 분야를 해놨는데 그래도 레스토랑을 제일 먼저 가겠다는 건데요. 반대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라지 이벤트 하면 우리나라는 대형 행사장이 무슨 재즈 페스티벌 가끔 있고 뭐 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가 빼겠고요. 해외 여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의 약간 차이는 물론 미국에서 비행기를 많이 타지만 미국에서 지금 국내 여행을 얘기하는 거는 비행기가 아니라
자동차로 5시간, 6시간 가는 거 있죠. 가족끼리. 그런 네네네. 것들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멀리 가는 건 이제 해외여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국에 우리 시청자 보면 뭐 제주도 1시간 가니까 갈 수 있겠지만 딱 뉴욕 가는데 지금 한 12시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쵸. 유럽도 한 10시간 이상 가고 갈아타면 15시간, 20시간 가는데 그걸 가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요. 그럼 보시면 그 대형 그 해외 여행을 보면 격리 해제되면 당장 가겠다는 했으면 27%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명의 시청자 보시면 27분 정도는 이번에 우리나라도 격리 해제되고 미국도 괜찮아지며 동남아 해결되면 야 그동안 또 태국도 못 갔고 필리핀도 못 갔으니까 스쿠버 다이빙 하러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100명이 있었다 그러면 27명만 다시 가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지만 21명 정도는 격리 해제되더라도 눈치를 보겠죠. 눈치 보고 수개월 동안 좀 필리핀이나 태국의 상황도 확인하겠죠. 갔다 온 사람 비행기 한 6시간 타고 왔는데 괜찮았나? 뭐 이런 얘기를 보겠죠. 그게 가겠다는 사람이 21%가 되겠고요. 네. 15% 사람은 이런 거죠. 백신 나왔으니까 이제 기다렸다 백신 맞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백신 맞고 15% 가겠다는 건데 37%가 흥미롭습니다. 37%는 백신 나오더라도 한참 있다. long after vaccine is out이거든요. 한참 있다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해외여행 갈 생각을 접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쵸.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순서대로거든요. 순서대로 보면 레스토랑 먼저 가는 거가 되겠고요. 보통 2시간 가는 거 아닙니까? 2시간 앉아 있는 거죠, 극장에. 극장에 가겠다는 거가 되겠고요. 국내 여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국내 여행은 자동차 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시간 드라이브해서 가는 거가 그러니까 되겠고요.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는 뭐 마주칠 일이 크게 없는 거죠. 네, 그 네. 가족, 친지, 네. 뭐 연인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되겠고요. 그다음에 짐은 가면 뭐 5시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두 시간 하는 거니까 헬스장 가겠고요. 콘서트도 가겠다는 거가 되겠고요. 순서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로 보면 프로야구 보러 가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이 해외여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은 딱 떨어지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펀더멘탈로 보면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오늘 기준으로 보면 치폴레를 사겠다는 거죠. 네. 치폴레가 먼저 그죠. 회복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은 스타벅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회복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커피 마시러 갈 거 아닙니까 지금? 그쵸. 뭐라도 가는 거거든요. 거기 앉아서 노트북을 하기 위해서 전원을 필요하더라도 가는 거죠. 그래서 가는 거죠. 그렇지만 대표적인 것이 델타 항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이제 대한항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델타 항공이 엄청 빨리 살아나겠냐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건데 제가 오늘 델타 항공 왜 굳이 보여드리냐면 대한민국에서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요.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이 포함될 텐데요. 제일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의 4번째가 델타 항공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고 사신 거거든요. 이게 정답은 없죠. 이게 내일부터 급등해서 더블 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은 이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학년 전문위원님과 함께 여러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